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 기념 국보 보물전 여세동보라는 건데, 이게 개관을 며칠 전에 했어요. 지난달에 했고, 개관 기념 이제 그 보물전 국보전을 하는데, 이 건물 안에 우리나라 국보가 40개가 넘게 있어요. 진짜 많죠. 나라의 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제 보러 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미술관 간송이 뭐냐? 간송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냐면 호예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일제시대 직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아버지가 부자여서 지금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상속세? 좋은 질문이네. 조선시대에 혼란기여서 아마 없지 않았을까. 자, 그랬는데 이분이 그거를 가지고 자신이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혼란한 나라 상황에서 외국에 많은 이런 문화재들이 빠져나갈 때였거든.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산 거야. 그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귀한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런 보물들을 유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에서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들인 것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만 뽑은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구에 가서 보게 될 것들만 몇 개 뽑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되게 많죠. 뭐 그림에, 뭐 도자기에, 책에, 글씨에 막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오늘 다 할 시간이 없고, 우리는 오늘 딱 하나만 집중해서 볼 건데, 이거예요. 제일 없어 보이죠? 제일 안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걸까? 자, 이거의 이름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름은 좀 더 소개를 할게요. 이 책에 대한 걸 잠깐 볼 건데, 자, 그 전에 이 얘기를 해봅시다. 말, 글 많이 들은 얘기죠? 말이라는 게 뭘까요? 말. 누구 얘기해 볼 사람? 말이 뭐야? 말. 하늘아, 말이 뭐야? 말. 쉽게 말하다 할 때 그 말. 다빈이? 하늘이 고민하고 있었어? 말이 뭘까? 자기가 생각한 걸 전달해 주는 방법? 그렇지. 와, 기대보다 너무 정확하게 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방법이죠. 근데 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도 다 말이지, 말. 야, 친구야, 너 밥 먹었어? 이건 뭐야? 친구가 밥을 맛있게 먹었는지 궁금해하는 내 마음을 소리로 말한 거죠. 그게 말이에요, 말. 자, 그러면 글은 뭘까요? 목적은 똑같아. 내가 뜻한 바를 전하고 싶어. 그런데 뭘로? 글자로. 자, 그럼 말과 글 중에 뭐가 더 수준이 높은 걸까? 수준. 뒤에 나오겠지만 글이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말보다는. 그 이유는 뒤에 말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언어라고 해요. 랭귀지, 언어. 글은 문자, 그죠? 캐릭터라고 하는 건데,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 자, 여기 사과가 있죠. 자, 저게 뭐예요? 사과죠. 우리 조선 민족은 저 과일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과. 네, 이게 원어민 발음으로 제가 특별히 성어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과. 우리도 사과라고 했지만 우리 선조인 조선 사람들도 저걸 사과라고 말을 했어요. 사과. 그러면 글자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잘 알지만 저렇게 표현하죠. 시읒에 아 쓰고 기역에 이렇게 이게 사과죠. 자,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저기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예비도 있지만 어떻게 했을까? 애플. 제가 특별히 원어민을 초대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건 굉장히 허접한 저의 발음이었고, Gabby, would you please let us hear the native sound of F? 맞아요. 잘 들었죠? 네.
저 미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저 과일을 보고 저렇게 말을 했어요. 애플이라고. 사과라고 안 했어. 애플이라고 했어. 그리고 저거에 대한 문자는 당연히 APPLE라는 글자로 했죠. 이게 말과 글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말은 소리고 글자는 문자로 표현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면 말은 있는데 글은 없는 경우 있을까요? 말은 있어. 근데 글은 없어. 그런 경우 확신을 갖고 말하는데 네, 이 세상에는 꽤 많아요. 한 예를 보여줄게요. 언어 중에 오. 하는 언어 있어요? 네네. 맞아. 아프리카. 하는 거 있어요. 저 언어 이름은 꼬싸. 꼬싸. 진짜 특이한 클릭 소리 있어요. 까까 리까까 끄까까 우까까까 리카우게 우퍼퍼. 자,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래 보면은 코사오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런 언어가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했을 때 방언 그치 기억나죠? 진짜 언어가 있어요. 하는 언어가 이거 문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네. 저거는 코사오는 한 790만 명이 쓰는 공용어예요. 꽤 많은 사람이 쓰는데 그들의 문자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로마자를 빌려다가 표시를 하는데 자기네 문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말은 이제 수준이 낮다 그랬죠. 글보다. 그러니까 말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글까지 갖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말은 없는데 글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조금 상상하기 어렵죠. 저기도 수준이 높은데 수준 높은 글은 있는데 말은 없다? 한자? 한자는 둘 다 있어요. 우리 중국말 발음하잖아요. 니하오 이렇게. 네. 자, 흔하지는 않은데 아주 희귀한데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저 사례를 하나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어느 나라 문자 같아요? 히브리어죠. 네. 선생님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목사님 훨씬 잘 아시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 글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썼대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저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진 않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무겁고 중요한 이름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물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쓰기는 썼는데 발음을 함부로 안 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어. 그 결과 글자는 남아있죠. 써 있으니까. 근데 저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저 이름을 보통 발음할 때는 뭐 다른 이름, 다른 말로 바꿔 불렀어. 뭐 아도나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에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정확한 건 아니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저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글자는 남아 있는데 말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저런 경우를 빼고는 보통은 말이 더 많고 글은 적어요. 자,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 말이 몇 개나 있을까? 놀랍게도 7,000개가 넘어요. 말은 한국말, 뭐 일본말, 그죠? 중국말, 무슨 족말 하면 7,000개가 넘는데 글은 더 적겠죠. 왜냐면 글은 수준이 높으니까. 글은 몇 개나 있냐면 한 150개 정도 있다고 해요. 훨씬 적죠. 글이 훨씬 적어요. 전 세계에서. 자, 그래서 이 전 세계 문자 분포라는 이 지도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거 에메랄드색 요 색깔이 다 영어 쓰는데 영어. 영어가 아니라 저기 ABC 알파벳 쓰는데 많죠. 여기도 ABC 알파벳. A, B, C, D, E, F, C 알파벳. 그 문자를 쓰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고요. 여기 연두색은 뭐냐면 아라빅 문자. 요 희한하게 생긴 문자 본 적 있죠? 아라비아 문자. 이거 쓰는 데가 있고 또 한자를 쓰는 노란색, 한자를 쓰는 곳도 있고 그 와중에 여기 보라색 보입니까? 보라색. 당당하게 한글. 다른 많은 나라들은 자기 문자가 없어서 남의 거 빌려 쓰고 야 같이 쓰자, 나눠 쓰자.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눠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라색. 우리만 쓰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그 150개 글자 중에 하나인 한글이에요. 한글. 여기 보면 많죠? 러시아말, 이거 러시아말 되게 신기하죠. 러시아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쓰는 문자도 있고 이거 히브리 문자도 있고 여러 나라의 그리스 문자도 있고 쓰지. 이스라엘에서 쓰지. 열심히 쓰고 있어. 현대 히브리어도 히브리 말이 있지. 현대 히브리 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봅시다. 세계를 봤으니 우리나라도 조선어가 있었어. 옛날부터. 사과는 사과라고 했어. 조선말이 있는데 한글이 옛날에 없었어요. 세종대왕 전에. 그래서 글자를 뭘로 썼게? 한자로 보로 썼고 옛날에 뭐 이두라는 것도 있긴 했는데 그건 불완전한 거였고 우리말을 전용 문자는 없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한자를 썼어. 그래서 지금은 잠깐 우리 이제 이 한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어렵게 구한 사진이에요. 당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막 발명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궁녀한테 자랑하는 사진을 아주 어렵게 얻었어요. 그당 이거 몰라.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당 세종대왕의 얼굴 이게 흔하지 않은 거야. EBS는 이거는 나중에 잘못 이건 잘못된 거고. 하여튼 잘생기셨죠 세종대왕님. 그래서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방송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의 착각으로 잘못 본 거예요. 세종대왕 얼굴입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한글이 가지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문자들이 있는데 150개가 넘는 문자가 있지만 그중에 한글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고 전 세계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글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유일한 문자예요. 150개 문자 중에서 한글만. 근데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건 뒤에 보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냐를 보면 이래요. 1443년 1월에 만들어진 문자예요. 월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선에서 만들었고 정확히는 경복궁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냐? 자음은 인체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역, 이게 기역이죠. 기역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역 아니에요. 이게 발음. 그 이렇게 발음해요. 이 기역을 왜 그라고 하냐면 이걸 발음할 때 그 혀의 모양이 기역자처럼 돼요. 한번 느껴봐요. 그 해봐요. 그 제가 딱 붙으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면 아마 기분 탓이에요. 기역으로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그라는 발음을 이렇게 쓴 거예요. 만져보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아마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느는 느 이런 식으로 혀와 목구멍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느 그지? 신기하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모음은 천지인을 조합했어요. 천지인. 그래서 아까 사과를 했고 시우시 스 이렇게 나왔잖아. 스에다가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면 사가 되는 거야. 사. 이런 식으로 만든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렇게 알게 됐고요. 왜 만들었나? 이게 제일 멋진 부분이에요. 왜 만들었냐? 조선말이 중국의 한자랑 잘 맞지가 않아서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불쌍해서 28개 글자를 만들었다고 누가 말했다고? 만든 이가 써놨어. 내가 그래서 만들었음. 이게 한글의 유일한 점입니다. 다른 나라엔 이런 게 없어요. 영어 누가 만든지 아는 사람 영어? 모르죠. 만든 사람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마 역사적으로 서서히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유력한 설은 옛날에 그 페니키아인들이 무역하다가 뭐 글자가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 다 자기들 장사하려고 만든 거거든. 자기들. 근데 이 글자는 뭐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만들었다고 써놨어요. 굉장히 멋진 부분이고 우리가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부분이죠. 자, 이게 한글인데
이렇게 만들어졌다. 사실 이게 뭐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언어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아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계 언어학자들은 띠용,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문자가 만든 사람이 알려져 있을 수가 있지? 예,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알게 된 이유는 이 책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바로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책이에요. 자, 한글의 원래 이름이 원래 훈민정음이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 한글은 뒤에 그 아마 주시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지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그 헤레본이 무슨 뜻이냐? 해는 해설, 예는 예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헤레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집에 세탁기 다 있죠. 세탁기를 살 때 사용 설명서 따라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요거 아마 엄마 아빠가 주로 보고 세탁기를 돌릴 텐데, 그리고 이 세탁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계도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쵸? 당연히 있겠죠. 이 헤레본이 뭐냐면,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게 발견이 되고 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거구나.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저 이 책이 있기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혀의 모양을 본뜬 건지 생각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 한글을 폄하하려고 이거 그 창살 보고 지은 거야, 이렇게 말 많이 했어요. 창살 알아요? 그 한옥에 보면 창살 있죠. 그냥 이거 보다가 기역 이거 하자, 니은 이거 하자, 디귿 이거 하자,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책이 발견되고, 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인체 해부학을 통해서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의 발견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국보가 됐고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 이 책을 넘겨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넘겨보려고 손댔다가는 큰일 나요. 네, 유리벽에 딱 가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만 가져왔는데, 책을 펼쳐보면 본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첫 장에는 임금님이 직접 쓴 서문이랑 그 해설한 글자 사용법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신하들이 썼어요. 왕이 시켰겠죠, 쓰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뭐 초성은 이렇게 쓰세요, 중성은 쓰세요, 종성은 쓰세요, 글자를 합치면 이렇게 쓰세요, 이런 거. 글자 합쳤다는 거 이런 거 있죠? 비읍, 시읒 뭐 이런 거 우리 쓰잖아요. 뭐 갑하면 비읍, 시읒 하잖아요. 이런 거 합자, 이런 거 어떻게 써라라고 활용 예시를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훈민정음 헤레본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뭔지는 알아요? 아직 몰라요? 자, 한글에서 보세요. 아까 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요 첫 번째 쓴 게 초성, 요게 중성, 요걸 종성이라고 해요. 그냥 편하게 쓰니까 몰랐겠지만 한글은 상당히 복잡하게 조합된 글자예요, 사실은. 기역 따로, 아 따로, 이응 따로 해서 붙여서 강,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쓰는지 여기 다 써 있어요. 일종의 교과서죠. 교과서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간 다 됐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마지막으로 좀 희한한 자료를 선생님이 찾아서 같이 이걸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레코드는 뭐냐면 193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음반사였던 OK 레코드라는 그 음악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조선어 독본을 녹음판, 지금으로 말하면 오디오 교재를 만들었어요. 저 때가 일제시대였거든요. 굉장히 그 옛날인데 저걸 만들었고, 국어 교사 한 분, 국어 학자 한 분, 그다음에 어린이 5명이 참여해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저게 만들어지고 3년 후에 일제가, 일본이 교육령을 내려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어 교육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너 이제 일본말 써, 우리말 쓰지 말고, 너희는 이제 일본의 국민이야, 이렇게 막 시켰어요. 근데 저 레코드도 전부 다 폐기가 됐는데,
그때 참여했던 어린이 중 한 사람이 그걸 뭘 숨긴 거야. 레코드를 하나. 그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그러다가 1990년에 이걸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코드 안에는 일제시대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녹음한, 선조 어린이분들이 녹음한 그런 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의 존재가 뭘 말하냐면 일제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글과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약간 긴데 들어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구하기 힘든 건데 우리 정말 1930년대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의 목소리예요. 들어봅시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말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지방을 따라서는 사투리가 있으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말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먼저 흉내를 잘 내지 못하는 예를 들려주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학교, 학교,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똑바른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학교, 학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어 독본 첫째 권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으십시오. 소, 소, 소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두루미, 소나무까지, 소나무까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무, 가지, 가지, 미나리, 미나리, 바지, 바지, 저고리, 저고리, 두루마기, 두루마기, 이 구두, 이 구두, 그 모자, 그 모자, 저 보자기, 저 보자기, 아가 우리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오너라, 나비 오너라, 노자 나하고. 노자 나하고. 자, 이번에는 혼자 읽어보십시오. 소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소나무까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가지, 미나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이 구두, 그 모자, 저 보자기,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오너라, 노자 나하고. 자, 여기까지. 우리 하선으로 저책을 했으면 더 한글 빨리 읽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린이 선조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느껴져요. 열심히 이렇게 한글을 배우고 익히려고 하고 했던 그런 것들. 선생님은 저거 찾고 나서 한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 옛날에 이 땅에 살았던 분들이 이 글자에 대해서 또 글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이 한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훈민정 해례본이 발견돼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말과 글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현장에 가서 그 책을 직접 보고 또 새로운 느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